안녕하세요. 갈아타기 하려는데 매도가 너무 안 돼가지고요. 매수하려고 하는 곳은 휴일에도 신고가가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. 가격이 치솟습니다. 몇 주, 몇 개월 전만 해도 무리 없이 갈 수 있던 지역인데 이제는 갈 수 없는 지역들이 되어버리면서 근로 의욕이 꺾입니다. 네, 이런 분들이 요즘 많은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이성적인 답변을 해드리면 뭐 위로와 공감을 할 수도 있죠.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들은 투자자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투자자라는 사람들은 위로와 공감도 할 필요도 있지만 근데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정확하게 얘기하면요. 몇 달 전만 해도 무리 없이 이사 갈 수 있었던, 옮길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의 착각입니다. 그게 나의 착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왜 그러냐? 그때는 그냥 거래가 조금 잠잠했었고 그때는 뭔가 정책이나 무언가가 불안했었고 그때는 뭔가 하여간에 지금과는 다른 시장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내가 이사 가고 싶었던 소위 말하는 이제 상급지라고 부르는 곳이 잠잠했었던 거죠. 상급지라는 곳이 잠잠하다면 우리 집은 훨씬 더 조용한 거죠. 훨씬 더 조용한 거야. 하급지가 막 팔리는데 상급지가 잠잠한 시기는 거의 없어요. 거의 없고요. 이런 게 언제 있냐면 이런 거죠.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내 아파트는 갑자기 막 재건축한다고 그래. 막 난리가 나. 막. 아니면은 갑자기 우리 집 앞에 GTX가 개통을 해가지고 막 뉴스 언론에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. 우리 동네 엄청나다고 막 이런 거 있죠. 대세적인 분위기랑은 상관없이 우리 동네에 무슨 호재가 있거나 우리 동네 아니면 우리 단지에 어떤 호재가 있거나 뭔가 막 개발이 되거나 갑자기 무슨 뭐 시장이 여기다 뭘 만든대, 뭐 여기다 뭘 무슨 뭐 오페라 하우스를 만든대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동네 내 아파트에만 뭔가 일어나는 일이 있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소위 말하는 상급지와 하급지의 그 움직임은 상급지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하급지가 따라가려고 기다리는데 그 시간의 갭 차이는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그거는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상급지가 가만히 있을 때는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옮길 수 있었잖아요, 그때는. 근데 안 옮겨. 왜냐면 아마 그때는 저기 좀 더 떨어질 거야. 좀 더 떨어질 거야 라는 생각이 나도 있었을 겁니다. 그러니까 그때 내가 빨리 급매라도 어떻게 급매라도 정리하고 던지고 절로 갔었으면 됐는데 못 간 거죠. 나도 못 갔지. 왜냐면은 나도 불안하니까. 나도 불안하니까 저 상급지에 있는 매수자, 매도자들도 불안해서 못 산 거거든요. 근데 그 분위기가 아마 끝났을 겁니다. 끝나서 이제는 저 동네 사람들도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됐어요. 그러니까 우리 동네도 불안감이 조금 해소가 되겠죠? 그럼 어떻게 됩니까? 저기가 먼저 가는 거예요. 저기가 먼저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제가 가고 그다음에 우리 동네가 갈 건데 그 갭 차이가 얼마나 일어날지는 몰라요.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모릅니다. 과거에 한 15년, 20년 전의 사례를 봐도 바로 그 다음 해에 막 따라가는 경우도 있었고요. 한 3, 4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지역은 막 5년 이상 걸리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러면 뭔가 저기도 가만히 있고 나도 가만히 있을 때 빨리 옮겨야 되는 거죠. 어찌 보면 내가 갈 마음이 있다면. 근데 그런 시기는 보통 불안할 겁니다. 막 시장이 불안하고 막 더 빠진다고 하고 뭐 금리도 뭐 문제가 있다고 하고 뭐 하여간 시장의 분위기 안 좋을 때 상급지가 가만히 있어요. 그럴 때 내가 뭐 눈물을 머금고 내 거를 뭐 급급매로 정리를 하고서라도 옮기면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잘했다, 잘했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. 그게 일반적으로 그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. 이렇게 불안한 시기에 내 거는 가뜩이나 더 안 팔리는데 내 건 진짜 안 팔리는 상황에서 정말 싸게 막 후려쳐가지고 팔고 그 불안한 시기에 상급지로 이동한다? 이게 어려워요.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옮기려고 했는데 떠나버렸어요. 저 버스가 떠났습니다 라고 후회하는 게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경험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정확하게는 그리고 더 이성적인 얘기로 보면은 그 버스는 원래 내가 못하는 거였어요. 그거는 내가 원래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야지만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. 저거는 내가 못하는 버스였구나. 제 버스가 이 문 닫고 출발했는데 내가 뒤에서 이렇게 달려가면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뒤늦게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위로와 공감보다는 낫지 않을까.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? 이제는 지금 따라가잖아요. 그거는 오히려 더 저는 안 좋은 거라고 봅니다.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
이 시간의 갭 차이가 바로 다음에 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몇 달 만에 올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2년, 3년 걸릴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이미 올라버린 거로 이동을 하려고 내 거는 또 이제 급매로 팔고 대출 더 받아서 또 무리해가지고 저거 따라잡으면 그러면은 얘를 사서 돈을 더 벌 마음에 가는 것도 있는데 이미 올라버렸으니까 돈을 벌 확률은 낮아졌잖아요. 그리고 내 거는 다음 차례에도 올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는 또 놓쳤잖아요.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손해가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죠. 이게 안 좋은 거지. 그래서 또 너무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올라가는 거를 막 쳐다보고 계시면은 그거는 좋은 선택은 아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내가 살 수 있는데 안 산 게 더 빡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안 산 거는 화날 일이 아니죠. 왜냐면은 안 산 거는 나의 선택이니까. 안 샀는데 가격이 빠지면은 기분 좋을 거잖아요. 그러면은 안 샀는데 가격이 오르면 기분 나쁜 것도 정상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안 했을 때 오는 이득이 오는 거, 내가 뭔가를 안 했는데 남이 이득을 받잖아요. 그거는 기분 나빠할 일은 아니에요. 그건 기분 나빠할 일은 아닌 거죠. 정확하게 얘기하면은. 그거는 그냥 선택에 의한 결과인 거지. 근데 반대로 내가 못한 거는 뭐 억울할 수는 있겠죠. 못한 건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뭐 요즘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. 내가 사회 초년생일 때가 몇 년도인지가 중요하다.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. 그래서 내가 사회 초년생일 때가 예를 들어 막 최저점이야. 부동산 최저점. 뭐 이러면은 그때 집을 이제 사가지고 뭐 결혼할 때 뭐 집을 사가지고 특별히 뭐 한 거 없는데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. 그러면은 왠지 그냥 인생 쉽게 뭔가 풀린 것 같잖아요. 근데 반대로 내가 막 최고점에 막 결혼을 했어. 아니면 최고점에 뭐 사회생활을 시작했어. 그러면 그때도 똑같이 누군가는 살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그때 또 빠지면은 뭐 이제 억울하다고 하는 거죠. 근데 사실 세상을 돌아보면요.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. 모든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특정한 어떤 딱 하나의 포인트만 놓고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지금 세대나 뭐 옛날 세대 둘 중에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있겠지만 그 유리하다고 보는 세대가 살았던 시절에는 또 다른 포인트를 봤을 때는 지금 세대가 훨씬 유리하고 그때는 불리한 것들도 많았을 거야. 뭐 하다못해 뭐 제일 극단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군대도 있잖아요. 군대도 지금은 18개월 가지만 저는 24개월 갔었고 저보다 더 나이 많은 분들은 더 많이 갔거든요.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뭐 3년씩 가고 그랬잖아요.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주 4일제니 뭐 4.5일제니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예전에는 뭐 주 5일제도 못 하던 때도 있었고 뭐 주 6일이 당연한 시절도 있었고 야근은 뭐 당연한 거고 뭐 무조건 뭐 그냥 회사에 충성하던 시절도 있었던 거고.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거는 무조건 한 집단만 유리하고 한 집단은 불리하고 뭐 그런 건 없겠죠. 그런데 너무 특정한 작은 포인트만 놓고 보면은 이제 세상의 이제 모든 일들이 이제 막 불리하게 보이는 거고 뭔가 내 기회를 남들이 뺏어간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. 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. 지방이 뭐 왜 안 오른다고 얘기해요. 지방도 많이 오르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. 지방도 올라가요. 지금 지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올라가는 단지가 너무 소수여서 그렇죠. 너무 소수여서 그래.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? 수성구나 이런 데들은 작년부터 좀 올랐어요. 올랐고 꽤 올랐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좋은 동네에 괜찮은 아파트라고 하는 그 비중이 수도권 대비 되게 작아서 그렇지 오르거든요. 전반적으로 대구가 오릅니까? 라고 말하기에는 나머지들이 좀 아직 힘든 거죠. 울산, 전주 오르던데요. 네, 울산도 조금 회복했고요. 울산도 작년 초였나? 그때부터 이제 전세가 좀 튀기 시작하면서 거기도 이제 공급이 다 끝났거든요. 공급 끝나고 하니까 이제 없어요. 거기도 뭐 신축이라고 말할 만한 게 이제 정해졌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올라가는데 그럼 울산 전체가 다 오릅니까? 라고 말하기에는 또 구축들이 너무 많잖아요. 그런 얘기들도 한번 Q&A 때 하려고 합니다. 저는 단지를 잘 골라놓고 동향을 샀어요. 맞아요. 단지를 잘 골라서 동향 사는 경우도 있고 단지 잘 골라놓고 가서 중개사 분들한테 이제 현혹당해가지고 중개사 분들의 요 멘트에 이제 혹해가지고 단지 잘 골라놓고 옆 단지 사러 가신 분도 있고 단지 잘 골라놓고 갑자기 저층 사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게 진짜 뭐 이게 공부가 어려운 건 아닌데 막판에 이렇게 삐끗하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지. 그러니까 뭐 오래 달리기를 해가지고 개주를 했는데 개주를 이렇게 잘 돌고 마지막에 이렇게 바통을 떨어뜨리는 거지. 그러면 이제 현혹 당하는 겁니다. 뭐 현혹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뭐. 그 분들도 뭐 본인의 일을 하신 거니까. 그 매도자분은 뭐 잘 판 거죠. 1층 사면 안 좋은가요?
1층 사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. 1층이 나쁜 건 아닌데 1층을 왜 사지 말라고 말을 하냐면 1층을 원하는 수요가 없진 않아요. 근데 1층을 원하는 수요가 작긴 작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팔고 싶을 때 잘 못 팔아요. 팔고 싶을 때 잘 못 파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. 그리고 1층을 내가 매수하는 건 쉽습니다. 근데 매도가 생각보다 어려워요. 매도가. 그래서 아니에요. 싸게 팔면 잘 팔려요. 아닙니다. 1층은 싸게 판다고 해도 1층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. 1층 자체가 그냥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정말 잘 맞아야 돼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꾸준히 데리고 와서 내가 이제 거래가 되면 좋은데 1층을 보통 누가 사냐면 다주택자들이 사요. 다주택자들이 싼 맛에 사거든요. 싼 맛에 사가지고 싸게 팔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좀 호황일 때, 그러니까 다주택이 막 권장되고 뭔가 사람들이 막 분위기가 막 업되고 막 이러면은 1층도 거래가 좀 됩니다.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지금 많이 있고 그리고 실수요자들도 1층을 싫어합니다. 1층을 싫어해. 아니에요. 1층이 얼마나 좋은데요. 1층은 층간소음도 문제가 없고요. 1층은 노인분들도 뭐 휠체어 타고 막 이런 거 타실 때 엘리베이터도 안 기다려서 얼마나 좋은데요.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전월세로 가능합니다. 전월세 살면 다 해결돼. 그러니까 1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1층을 꼭 매수해야 하나? 라는 거에 대해서는 실거주자들이 좀 애매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죠. 이거를 부정하면 안 돼요.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. 자, 2층은요? 2층도 똑같아요. 2층은 다르지 않나요? 아니요. 2층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. 2층은 뭐 냄새도 많이 올라오고 밖에서 막 애들 떠들고 막 중학생 애들이 자전거 타고 가면서 막 욕하면서 막 떠들고 가잖아요. 그럼 이제 뭐 환기 좀 시켜놓으려고 했다가 시끌시끌합니다. 밖에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모로 좀 불편함이 있죠. 그러니까 저층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선호하지 않는다는 건 팩트입니다. 그러면 내가 여기서 평생 살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수하는 게 뭐 어렵진 않겠죠? 사면 되죠.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팔고 또 이동을 합니다. 상황에 따라서. 그러면 팔 때 이제 골치 아픈 거지, 팔 때가.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매수 수요 자체가 작으니까 다주택자나 막 이런 게 막 경기가 막 호황이고 막 갑자기 막 부동산을 막 사러 와. 막 사람들이 막 제발 팔아주세요 하면은 그러면 이제 뭐 그럴 땐 쉽게 팔 수 있는데 그 시기가 딱 안 올 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 생각보다 꽤 싸게 팔아야 됩니다. 꽤 많이 싸게. 그렇게 해도 쉽지 않을 수가 있다. 특히 다주택 규제일 때는 그냥 안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.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. 근데 대부분 이제 초보이신 분들이 갑니다. 우선 가요. 단지 잘 골랐어. 그리고 나서 1층이 엄청 싸게 나왔다는 거야. 그러면서 1층이 수요가 많아. 혹시 아이 키우세요? 네. 아이 몇 살이야? 저 지금 6살인. 아이고, 그럼 애 맨날 그 집에서 뛰지 말라고 엄청 소리 지르겠네? 네, 맞아요. 아유, 그거 봐, 세대. 그렇게 하면은 애 정서에 좋겠어, 안 좋겠어?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. 1층 살아봐. 1층 살면은 애 그냥 마음대로 뛴다니까? 그런가요? 그럼 얼마나 좋은데. 그런 얘기 들으면은 이제 어느 순간 마침 또 싸게 나왔다고? 이게 내 운명의 그 집인가? 하면서 매수 버튼을 클릭하게 되는 거죠. 매수는 쉬워요. 매도가 어렵지. 몇 층까지가 저층인가요? 저층의 기준을 뭐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보통은 햇빛이 잘 안 들어옵니다. 저층은 잘 안 들어와, 햇빛이. 햇빛이 잘 안 들어오면 저층이라고 생각하셔도 뭐 무방하지 않을까? 아니요, 저희는 옆 동네에 다 가리는데요. 그러면 더 안 좋은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햇빛이 좀 들어옵니다. 고층들은. 그러니까 나쁜 층이 아니라면 햇빛이 좀 들어온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지방에 있는 분들한테 지방 무의미하니까 다 정리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그건 비현실 투자라고 생각해요. 비현실 투자. 왜 그러냐면 그건 비현실이지. 왜냐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계속 전월세를 사르라는 거잖아요. 그럼 전월세를 누가 공급하는데? 전월세 누가 공급합니까? 공급할 사람이 없는데 그 동네 사람들 다 팔면?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수익률이 조금 덜 오를지언정 지방이 끝난 것이냐?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. 그리고 지방은 분명히 한 번 더 바람이 불 거라고 좀 봐요. 인구 감소 뭐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지만 저는 지방에 한 번은 더 온다. 지방 한 번은 더 올 거라고 봅니다. 2번은 모르겠어요. 한 번은 올 것 같긴 해. 한 번은.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 저는 부산은 좋게 봅니다. 저는 부산에 집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. 뭐 지방에 집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부산은 저는 기회가 아직 있다고 봐요. 정치인들이 좀 잘 해주면, 그리고 부산이 진짜 정치인들이 좀 방향성만 잘 잡아주면 저는 부산이, 강남은 몰라도
부산이 이 정도 가격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정도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야 돼. 제가 봐도. 부산은 되게 좋은 도시인데 부산의 포텐셜을 뭐 전혀 못 살리는 거로 저는 보거든요. 관광과 어떤 막 휴양과 부산은 진짜 막 그 화려한 도시가 돼야 되는데 부산은 화려한 도시가 될 수 있거든요. 난 부산은 진짜 싱가포르, 홍콩 같은 도시가 될 수 있거든요.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, 진짜. 그러니까 부산에 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부산은 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도 부산은 돈을 유치해야 되겠죠. 돈을 유치하는 거죠. 그러니까 화려함을 유치하는 거지. 부산은. 약간 두바이 같이 가는 거지. 멋지게 가는 거지. 건물들도 막 멋있게 가고. 저는 그런 데다가 차라리 돈을 써야 되지 않을까. 진짜 막 그 서울 사람들이 막 부산까지 가가지고 뭐 놀고 싶은 그 아니면 뭐 구경하고 싶은 뭐 정말 엄청난 그런 랜드마크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죠. 근데 그런 거를 안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. 여러분들 그냥 하는 소리지만 서울에 식물원이 있는 거 아세요? 서울 식물원? 서울에 식물원이 있습니다. 저기 그 어디죠? 마곡지구에 가면은 서울 식물원이 있는데 그 서울 식물원이 처음에 딱 만들어져 가지고 야 저도 이제 가보고 싶었어요. 왜냐면 야 서울에 신축 식물원이 만들어졌다고? 야 그러면은 이거 엄청 멋있게 해놨겠다. 그래서 저는 싱가포르에 가면은 싱가포르에 그 실내 식물원이 하나 있거든요. 근데 실내 식물원을 진짜 멋있게 해놨습니다. 그래서 물론 거긴 이제 뭐 돈을 내고 이제 들어가고 막 하지만 안에 가면 뭐 동물부터 해서 뭐 식물까지 해서 진짜 그 가보면 관광 랜드마크라는 느낌이 있거든요. 그래서 마곡에도 서울식물원이라고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도 약간 싱가포르 같은 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한 몇만 원 내고도 가면 막 진짜 그 돈이 안 아까울 정도로 멋지게 해놨겠다라고 생각하고 갔거든요. 그냥 식물원이야. 물론 뭐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뭐 다른 식물원 대비는 뭐 그래도 깔끔하게 해놨는데 이거를 보려고 외국인들이 올 리는 절대 없어. 그리고 한국인들도 이걸 보려고 갈 리도 없습니다. 그냥 마곡에 있는 분들이 그냥 산책하는 정도? 아, 우리 동네 그냥 뭐 식물 하나 생겼어. 약간 이런 느낌이지. 이것 때문에 부산 사람들이 막, 우리 서울 가면은 서울 식물원에 꼭 들려야 돼. 거기 가면은 막 랜드마크가 있다니까? 이런 느낌 1도 없음. 아무것도 없어, 그냥. 그냥 식물원이구나. 그거 생긴 것도 기적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멋지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약간 국민 정서가 그런 거를 약간 용납을 못 합니다. 그래서 멋진 관광지라는 개념이 없어요. 우리는 약간 그런 게 없고 뭔가 세계 최대, 세계 최초, 뭐 해외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다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. 그러니까 미슐랭 3스타가 그런 거잖아요. 이 음식점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도 될 정도가 미슐랭 3스타의 기준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미슐랭 3스타의 어떤 그런 수준의 랜드마크든 호텔이든 뭐 어떤 건축물이든 아니면 자연 경관이든 뭔가를 만들어야지만 관광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디즈니랜드를 아이 때문에 몇 군데를 좀 갔었거든요. 그러니까 디즈니랜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행을 가잖아요. 그리고 그 디즈니랜드를 가려고 하루를 다 써버립니다. 근데 저는 이제 잠실에 사니까 디즈니랜드를 갔다 오고 나서 롯데월드를 못 가겠어요. 물론 롯데월드도 좋거든요. 근데 디즈니랜드에 가서 돈을 쓰는 게 롯데월드에서 돈 쓰는 것보다 몇 배를 씁니다. 몇 배를 쓰죠. 그리고 가면 비싸요. 롯데월드보다도 훨씬 비싸고 디즈니랜드에 가게 되면은 어찌됐든 간에 거기는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뭘 탈라 그러면 뭐 매직 패스처럼 한 몇만 원씩 내야지만 줄을 또 안 쓰고 하는 것들을 많이 써야 됩니다. 그러니까 한번 가면은 못해도 뭐 한 50만 원, 60만 원 씁니다. 가서 뭐 밥도 먹어야 되니까. 뭐 팝콘통도 사야 돼. 이런 거 많이 사야 되잖아.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. 근데 그걸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막 가잖아요. 어쩔 수 없이 막 가잖아. 디즈니랜드 가보려고. 레고랜드 저도 갔거든요. 레고랜드 춘천까지 갔습니다. 그래서 레고랜드 그 호텔에서 잤어요. 레고랜드 호텔 자고 그다음에 레고랜드 한번 돌면서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안 갈 것 같은데 해외 사람들이 올까?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해외 여행이 자율화된 지 오래돼서 한국에 있으니까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랜드마크급이 되어야지 한국 여행도 가는 거죠. 한국 여행도 해외 여행 같은 거죠. 왜 내가 이 이야기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.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뭔가 관광지가 있든지 자연 경관으로 그렇게 만들든지 못하겠으면 인위적으로 건축물을 만들든지 뭘 해서 해외 사람들도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을 정도가 한국에 있어야 우리도 간다는 거죠.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제2 롯데월드도 저는 그 신격호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래도 저는
그게 꼭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개념으로 접근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123층짜리를 만들면서 우여곡절도 많았고 돈으로 따지면은 힘들었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그게 생김으로써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. 그거 보겠다고 롯데월드 몰에 가면은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요. 그리고 그분들이 그 스카이 전망대에 막 줄을 서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올라가 가지고 이제 잠실 주공 5단지를 보면서 저기는 빈민촌인가요?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서울은 되게 낡고 오래되고 볼품없고 사람 많고 미세먼지 많고 하는데 그나마 123층짜리 그 랜드마크급 세계 5위 정도 되는 초고층이라도 하나 있으니까 그나마 인천공항에서 한 거의 2시간 걸려가지고 리무진 버스 타고 와서 그거 보고 갑니다. 명동 가가지고 회오리 감자 먹고. 도대체 서울에 랜드마크라는 게 뭐가 있나? 그리고 한국의 랜드마크가 뭐가 있나를 생각해 보면 뭐 없어요. 설악산? 그냥 도대체 랜드마크라는 개념이라는 게 없단 말이죠. 그래서 저는 그 마포에 만든다고 하는 서울 아이인가요? 그 서울 아이 그 관람차 있잖아요. 그 관람차도 뭐 위치가 뭐 애매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안 만드는 것보단 낫다. 그리고 이제 노들섬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이제 한숨 나오잖아요. 근데 그 노들섬도 어쨌든 이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고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헤드윅이었나? 그런 야외 공간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그 영국의 그 디자인 스튜디오가 있을 겁니다. 거기서 아마 할 거예요. 제가 알기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제 노들섬 같은 것도 좀 만들고 뭐 오페라 하우스든 뭐든 만들어서 해외에 일부러 찾아갈 만한 그 랜드마크들이 서울, 부산 막 이런 데 막 많아야죠. 근데 저는 그걸 부산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. 부산에서 좀 그걸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예전부터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.